자, 5반 친구도 안녕. 자, 다른 반 친구들도 같이 시청해줘도 좋습니다. 자, 오늘, 가보개혁 한번 정리해 볼 건데, 여러분이 지금 6월 초에 뭐 지방선거도 있고, 모의고사도 있고, 좀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영상 시청해 주셨으면 좋겠고, 수업 중에 다시 다루지 않습니다. 요 내용들 잘 참고해서 수업 잘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벼운 마음으로 한번 자료 볼 건데요. 이거 자료 어떤 느낌이 들까요? 자, 자료가 조금 어려울 수는 있겠는데, 자료 내용 보다 보면 특정 이제 소수 계층한테 부가 집중되는 그런 표현들을 하고 있죠. 결국엔 무슨 표현을 하고 싶은 거냐면, 자, 결국엔 이제 가보개혁이라고 하는 내용을 통해서, 특히 1차 가보개혁이요. 신분제가 법적으로 폐지됩니다. 그래서 평등한 세상으로 나아가고는 있는데, 오늘날에 진짜 실질적인 평등이 존재하고 있느냐, 차별적인 요소가 있지 않느냐, 뭐 이런 고민들을 자꾸 던져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자본주의 국가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경제적인 또 다른 뭐 신분이나 계급이라고 하는 게 존재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거나 무슨 이야기를 다시 돌아가서 하고 싶냐? 오늘 가보개혁 다뤄볼 거고 법적인 신문제는 가보개혁 1894년 우리나라의 개혁을 통해서 폐지된다. 평등한 세상의 방향으로 나아가게 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가보개혁 때 신분제 폐지뿐만 아니라 다양한 변화 개혁들이 나타나게 되겠는데 그런 내용들은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이번 시간에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본론에 들어가기 앞서서 갑신정변 이후에 청나라 일본이 계속 우리나라 관심 갖고 우리나라 가지고 갈등 관계에 있습니다. 그 상황들 쭉 정리해 볼 테니까 맥락 파악하는 상황, 배경 파악하는 용도로 여러분 내용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갑신정변 이후 청나라 일본이 계속 갈등하고 있어요. 자, 우리 지난 시간에 동학농민운동 배웠는데 동학농민운동 때 이제 농민군을 진압하기 위해서 정부가 청나라 군대의 도움을 요청했고 이때 청나라 군대, 일본 군대 다 텐진 조약에 따라서 국내에 들어오게 되면서 전쟁이 발생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했던 부분이었죠.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냐? 일본이 선제 기습도 했지만 결과적으로 일본이 이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넓은 맥락에서 본다면 일본과 같은 경우 메이지 유신을 통해서 서구식 근대화 개혁에 아시아권에서 성공적으로 서구 문물들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청나라 입장에서 일본을 상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좀 열세인 밀리는 부분들이 있고요. 자, 또한 일본은 지금 청일 전쟁을 하면서 이 시기가 동학농민운동인데 또 갑오개혁을 강요해서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변화들을 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개혁을 하는 자체가 이제 넓은 시각에서 봤을 때 나중에 조선을 지배할 때 조금 더 편하게 자기들 맞게 뭐 운영해 나가려고 하는 생각도 있지 않나 라고는 해석을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어쨌거나 일본이 이겼기 때문에 일본과 청나라 사이에 시모노세키 조약이 체결되게 되겠고요. 그래서 일부 득이 되는 권리들을 일본이 가져가게 되겠죠. 그래서 뭐 돈이나 뭐 중국의 일부 땅 혹은 뭐 중국에서 뭐 이권이 되는 그런 지역에 통치할 수 있는 권한, 뭐 쉽게 얘기해서 대만과 같은 통치권을 일본이 가져가게 됩니다. 청일전쟁에서 일본이 이겼기 때문에. 자, 그 이후에 일본의 세력이 한반도에서 너무 세지니까 러시아 주도하에 러시아, 프랑스, 독일 세력을 끌어당겨서 일본의 세력이 한반도 아시아권에서 커지는 것을 견제하고자 합니다. 그것을 삼국 간섭이라고 하고 이 삼국 간섭의 핵심적인 내용은 일본이 중국의 라오뚱 반도를 가져갔었는데 청일전쟁이 이겼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되돌려놔라 라고 하는 요구를 하게 되죠. 자, 이 과정 속에서 사실 일본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불만을 갖게 됩니다. 특히 러시아에 대한 불만이 커지게 되겠다라고 하는 것들 여러분이 확인해 볼 수 있고요. 자, 일본은 조선 내에서 다시 세력을 키우기 위해서 당시 러시아 세력에 붙어서 명성황후 혹은 민씨 세력이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명성황후 세력을 제거함으로써 한반도 세력에서 자기의 주도권을 다시 가져가려고 시도를 했고요. 자, 또한 아내가 죽게 된 이제 남편 입장에서 왕 입장에서 자신의 신변 자체가 불안하기 때문에 자신의 신변을 보호하려고 하는 목적으로 러시아 공사관, 오늘날의 러시아 대사관으로 자기의 거처를 옮기게 됩니다. 그것을 아관파천이라고 부릅니다. 자, 또한 이후에 고종은 다시 궁궐로 돌아와서
러시아와 일본이 경쟁하고 있는 그런 대립적인 관계를 이용해서 국내 조선의 힘을 키우게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조선에는 왕이 아닌 황제가 존재하는 새로운 국가가 등장하게 되는데 그것을 대한제국이라고 부릅니다. 1897년에 등장하게 됩니다. 자, 또한 1904년에 러일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데, 자, 이러한 러일 전쟁은 왜 일어난다라고 보면 되겠냐면, 자, 이때 러시아 주도 하에 삼국 간섭이 일어났기 때문에 일본 입장에서 러시아가 굉장히 마음에 들지 않았거든요. 네, 이때부터 또 칼을 갈아서 또 일본이 러시아를 선제 기습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더라라고 볼 수 있겠고, 이후에 또 전쟁이 잘 안 끝나요. 그래서 결론은 어떻게 되냐? 미국 중재하에 일본이 이기는 쪽으로 또 전쟁이 정리가 됩니다. 1904년에 러일 전쟁이 터졌는데 그 이후에 일본의 미국의 중재 아래 러일 전쟁이 일본의 승리의 방향으로 어느 정도 정리가 되겠습니다. 이런 복잡한 한반도 정세를 여러분이 참고해 보면서 제일 중요한 거 갑오 개혁. 오늘 갑오 개혁 다룰 건데 갑오 개혁의 내용을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한 번 더 쉽게 정리하면 청나라 일본이 갈등했죠. 조선도 갈등하죠. 러시아가 끼어들었어요. 뭐 예를 들어 삼국 간섭으로 인해서 일본이 가져갔던 중국의 땅 일부를 다시 반환하게 하니까 일본이 화가 나서 나중에 러일 전쟁을 일으키게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일본 대단한 겁니다. 지금 청일 갈등, 청일 전쟁, 러일 전쟁 다 대부분 승리로 패권을 가져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 한일 병합이 된다. 일제강점기가 발생하게 된다라고도 볼 수 있는 겁니다. 한반도의 패권을 일본만 가져가고 다른 국가는 간섭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놓여지게 되었다라고 나중에 또 이야기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이 장면도 이전에 했던 겁니다. 무슨 말이냐? 이미 중국의 개혁 뭐라고 했죠? 양무운동이라고 해서 서양의 무기만을 받아들인다. 본체는 중국인의 서양의 기술만을 받아들여. 일본은 어떻게 한다고 했죠? 전반적으로 서구화를 한다. 그것을 메이지 유신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자, 핵심은 뭐다? 조선은 어떻게 바뀌어 나가느냐? 조선도 서구화를 하게 된다. 어떤 서구화의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느냐? 사실 정답은 청나라의 방식과 일본의 방식을 다 짜깁기 하게 되겠고 큰 틀은 청나라 방식입니다. 어쨌거나 조선의 근대화 개혁, 서양을 따라가려고 근대식으로 바뀌어 나가는 변화를 뭐라고 한다? 갑오개혁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갑오개혁 오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장면은 1차 갑오개혁 때 군국기무처라고 하는 회의처의 모습입니다. 자, 1차 갑오개혁부터 한번 정리해 볼게요. 여러분 적어보세요. 집중해서 잘 해보세요. 여기가 본론입니다. 갑오개혁입니다. 자, 1차 갑오개혁은 왜 시행하게 되었는가? 넓게 보면 우리가 이전에 배웠던 동학농민운동 이런 거 보면 이미 갑신정변 때부터 사회 변화에 대해서 계속 요구하고 있는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맥락들을 여러분이 떠올려 보면 되겠고요. 자, 그런데 지금 이 직전의 상황들 아까 이야기했던 거 보면 청일 전쟁을 치르면서 일본이 어떻게 했다? 조선에 개혁을 요구했다. 나중에 일본 입장에서 조선을 통치하게 된다면 이 나라가 어느 정도 근대적이든 정리가 되어야 통치하는데 편하기 때문에 그렇게 강요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자, 그래서 1차 갑오개혁을 주요 변화들을 이끌게 되는 그런 회의처를 군국기무처라고 합니다. 여기서 회의하는 거예요. 네, 당시 1차 갑오개혁 때 구성을 보면 김홍집과 어용중, 육일준 등이 참여하게 됩니다. 이미 김홍집 언급한 적이 있었어요. 2차 수신사로 뭐 가져왔죠? 조선 책략 가져왔던 그 인물이었고요. 육일준 혹시 기억날까요? 네, 중립파론 뭐 할 때 이야기했었고요. 뭐 미국으로 유학 갔었던 그런 인물 중에 하나였습니다. 지금 정부 자체가 서양 근대식으로 뭔가 변화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관련된 사람들 뭐 일본이나 미국 갔다 왔고 서구 문물들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을 활용해서 개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또한 매우 중요한 부분은 아닌데 민씨 세력이
뭐 여러 가지 국가 정국을 좌지우지 결정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세력들을 견제하려고 흥선대원군 세력들도 들어오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이들의 힘이 없습니다. 결국에는 정부가 주체가 돼서 서구 문물들 받아들이고 있는 개혁이다라고 보면 됩니다. 자, 어쨌거나 지금 이 상황은 청일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 중에 청과 일본이 전쟁 중이잖아요. 일본이 개혁하라고 강요했지만 간섭할 수 있는 상황 자체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개혁은 조선 정부의 주도 아래 변화가 나타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자주적이다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자, 본론입니다. 1차 가보개혁의 내용을 이제 조금씩 더 정리해 볼 건데, 어떻게 보면요, 단순 암기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오늘 세 차례에 걸친 개혁을 정리해 볼 거고, 먼저 첫 번째 1차 가보개혁 정리해 볼게요. 적어 보세요. 자, 내용. 중국 연호를 사용하지 않는다. 왜 중국 연호 사용하지 않을까요? 자주적인 개혁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일본이 강요했지만, 네, 중국 간섭을 받지 않고 조선 자주적으로 개혁을 해 나가고 있는 모습들 보이고 있기 때문에 당연하게 그려지겠죠. 자, 또한 개국 기년을 사용한다. 이거는 우리 고대 시대에 배웠던 연호와 같은 개념입니다. 처음으로 나라를 열었다. 뭐 라고 하는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고요. 그만큼 서구식으로 근대식으로 많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상징적인 의미도 갖고 있겠습니다. 자, 또한 조직 체계를 보면 왕실과 정부 사무를 분리합니다. 오늘날 시각에선 당연한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행정부의 돈과 청와대의 돈은 다른 거죠. 오늘날엔 당연히 그렇게 씁니다. 근데 옛날에는 왕실의 돈이나 국가의 돈이나 같았습니다. 그렇게 구분이 없었어요. 근데 서구식으로 근대 행정 제도를 도입하게 되니까 이런 것도 하나하나 다 구분하게 되고요. 자, 그런데 이거는 의도 자체는요, 그렇게 좋지는 않았는데 왜 그러냐? 일본 입장에서 국왕의 힘이 돈이 없으면 힘이 약하잖아요. 개혁을 할 수 없고 변화하고 군대를 운영할 수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국왕의 힘을 제한시키고 행정부, 의정부의 힘을 키우려고 하는 의도로 이렇게 개혁이 시행되었습니다. 자, 사회 변화 모습들 과거제 폐지입니다. 공식적으로 조선시대까지 운영되었던 공무원 시험 제도 무너지게 되는 거고요. 자, 경무청이 설치된다. 쉽게 보면 경찰청이에요, 경찰청. 자, 또한 국가 재정의 일원화 조세 급납화를 주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국가의 재정을 담당하는 여러 기관들이 있었는데 그걸 하나로 통합하는 거고요. 자, 또한 조세 급납화, 세금도 여러 가지 물건이나 불필요한 걸로 내지 말고 쉽게 얘기해서 돈으로만 국가에 대한 세금을 내서 그 돈 가지고 국가를 관리하게 되는 모습들이 보여지게 됩니다. 훨씬 더 효율적인 행정의 모습들, 재정을 관리하는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 확인해 볼 수 있고요. 자, 신분제도, 공사노비제도 철폐됩니다. 즉, 이것은 우리가 이전에 배웠던 동학농민운동 때, 뭐 넓게 본다면 갑신정변 때 문벌 폐지 등과처럼 평등을 지향했던 그런 모습들의 일부 내용들이 보여졌는데, 실제로 그런 모습들이 1차 갑오개혁 때 보이고 있다라고 해석해 볼 수 있겠죠. 자, 또한 조혼이라고 해서 빠르면 여러분보다 조금 더 어린 나이에 결혼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걸 조혼이라고 해요. 네, 그런 풍습들 없어지고요. 고문 및 연좌제도 폐지됩니다. 자, 그러니까 범죄자라고 해서 함부로 사람을 대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인식들, 인권에 대한 개념들이 조금씩 생겨나는 거고요. 연좌제는 예를 들어 영모죄를 저지르거나 심한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3대가 관직에 나아가지 못하거나 3대가 처벌을 받았거든요. 네, 그런 거 없어지게 됩니다. 근대적인 모습처럼 바뀌어 나가게 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개인이 잘못했으면 개인이 처벌돼야 되고 그 개인이 잘못했다라고 할지라도 근현대 시기에는 범죄자에 대해서 재판이 완료될 때까지 무죄 추정 원칙 뭐 이런 것들이 적용되게 되는 그런 방향하고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과부제가 허용도 가능해집니다. 자, 그러니까 남편을 잃은 여인들이 원래는 전통적으로 조선시대 성략이니까 과장해서 이야기하면 여자들도 남자 따라서 같이 죽어야 됐거든요. 네, 그런 거 이제 없어집니다. 이런 모습들은 동학 농민 운동 때의 농민들이 주장했던 모습들이 일부가 실제적인 사회 현실에 반영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여러분 교과서 126쪽에 가보개혁 자료 잠깐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1차 가보개혁 했어요. 여러 가지 사회 변화의 모습들을 여러분이 확인해 보면 되겠고요. 자, 교과서의 파란색 사료 한번 밑줄 그어볼게요. 가보개혁 당시 일본의 입장, 특히 1차 가보개혁 때 일본의 입장이겠죠. 자, 뭐라고 이야기하죠? 자, 지금은 청일 전쟁 중이기 때문에 조선의 내정 개혁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 간섭을 하나하나 할 순 없겠다라고 하는 표현들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전쟁 중이기 때문에 가보개혁 자체는 일본이 강요했지만 전쟁 중이니까 하나하나 간섭하지 못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자주성이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우리가 우리 개혁을 하는 겁니다. 일본이 시키긴 했지만 우리가 하는 거라고요. 네, 그래서 다른 교과서 자료 보면 이런 식으로 1차 개혁의 내용 일부가 정리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과서에는 없지만 참고하고요. 자, 지금 오른쪽에 1차 가보개혁의 내용들, 자, 몇 가지 아까 정리해 봤는데 헷갈리잖아요. 교과서에 일부 내용이 정리되어 있으니까 밑줄 그어 보면서 복습할게요. 1차 개혁 때 뭐래요? 국내부를 설치해서 왕실 재정을 여기서 관리하고 국정 업무는 의정부에서 따로 수행한다. 왕실과 의정부 별도로 분리했다. 오늘날의 청와대 행정부 쪼갰다라고 하는 겁니다. 과거제 폐지, 신분제, 노비제 폐지, 과부제가 허용 이런 사회 변화들이 1차 가보개혁 때 보여지고 있다. 자, 127쪽 밑줄만 긋고 넘어갈게요. 자, 김홍집 언급한 적 있었죠? 네, 2차 수신사 때 일본 갔다가 조선 책략 가져왔던 사람입니다. 지금 봤던 1차 가보개혁을 이끌고 있는 인물 중에 하나다. 군국기무처를 이끌고 있다. 1차 가보개혁하면 군국기무처다. 연결해서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자, 넘어가서 2차 가보게요. 볼게요. 2차입니다. 1차. 1차랑 2차 구분해서 여러분이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2차입니다. 똑같은 가보개혁인데 2차예요. 자, 가보개혁 뭐가 달라졌는가? 자, 지금 일본이 1차 때는 청일전쟁 중이니까 간섭 많이 못했거든요. 근데 청일전쟁에서 어느 정도 승세를 잡게 되니까 2차 때는 많이 간섭합니다. 그래서 군국기무처 자체가 1차 때 했잖아요. 1차 자체는 자주성이 있었죠. 군국기무처가 없어졌다라고 하는 말 자체가 뭡니까? 자주성이 상실되었다라고 보면 됩니다. 일본이 2차는 좀 더 간섭합니다. 자, 내용 보면 박영효 내각이 추진합니다. 그러니까 박영효가 김홍집 대비 이전에 갑신정변에 참여했던 인물이었기 때문에 일본이 원하는 방향들을 잘 이해하고 있거든요. 이 사람을 앞세워서 조선의 것들을 바꿔나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상대적으로 1차 대비 자주성이 떨어진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왜 그렇다고요? 청일전쟁에서 승세를 잡은 일본이 조선을 조금 더 간섭해서 개혁을 이끌어 나간다. 물론 뭐 해석에 따라 자주성이 있다라고 하는 표현도 있으니까 애매모호한 표현들을 쓰긴 할게요. 근데 일반화하면 자주성이 없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쉽게 이해하면. 자, 2차 가보개혁의 내용은 홍범 14조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보개혁하면 여러분이 결국 홍범 14조를 기억해 주시면 돼. 홍범 14조 안에 가보개혁의 내용들이 다 정리되어 있고요. 이것도 헷갈리는 부분은 뭐냐면 아까 이야기했던 1차 가보개혁의 내용들이 한 번 더 정리돼서 홍범 14조에 들어있긴 합니다. 어쨌거나 가보개혁하면 홍범 14조다라고 하는 거죠. 네, 요 자체가 군국기무처 개혁을 계승해서 그런 것도 있습니다. 1차에 이어서 2차가 발생하니까 비슷한 점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구분을 최대한 해보겠습니다. 자, 홍범 14조 2차 가부개혁 내용에 따르면 청에 대한 관계를 청산하겠다. 이미 1차 때도 이런 뉘앙스들이 있었어요. 근데 왜 그런 거죠? 청일전쟁에서 일본이 승세 잡았기 때문에 청나라 중국이 조선 간섭하는 거 확실하게 원치 않는 거죠. 더 선 걷는 거죠. 이런 것은 강화도 조약 때도 비슷한 겁니다. 자, 또한 의정부를 내각으로 개편됩니다. 자, 그러니까 의정부 자체가 현대적인, 근대적인 정부 기구처럼 조금씩 바뀌어 나간다라고 보면 되겠고요. 자, 지방제도 보면 일본이 원하는 대로 지방을 막 쪼갤 겁니다. 자, 그래서 원래 그 전에는 8도였는데 8도를 23도로 바꿔요. 일본이 해석하는 대로 8도를 23도로 바꿔서 우리가 편하게 통치할 수 있는 방식대로 통치해 나갈 거야 라고 하는 의도가 지방제도에서 어느 정도 엿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요. 재판소가 설치하는데 이것은 뭐냐? 원래 기존에는 조선이라고 하는 국가는 지방에서 수령이라고 하는 사람이 입법권, 사법권, 행정권, 군사권 다 갖고 있어요. 자, 그런데 수령의 권한이 너무 비대하다라고 판단돼서 지방에서 재판소를 설치해서 수령의
재판권을, 사법권을 별도로 분리시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씩 수령의 권한을 제한시키려고 하는 의도가 어느 정도 보이곤 있는 겁니다. 자, 또한 근대적인 교육을 시행하기 위해서 교육입국 조서를 반포하게 되고 이것에 따라서 사범학교나 근대 시설을 받아들일 수 있는 학교들이 많이 이후에 생겨나게 될 겁니다. 자, 홍범 14조 내용 한번 그냥 눈으로 확인해 보시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과서 127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자, 1차 때 보면 재정을 일원화한다라고 하는 표현도 있었는데 그 재정의 일원화를 지금 2차 가부개혁 때 어디에서 한다고 하는 겁니까? 탁지아문이라고 하는 데서 재정을 관할하겠다. 뭐 연결해 본다면 뭐 청에 대한 자주독립, 뭐 또 어떤 거 있을까요? 문법을 가리지 않는다. 어떻게 보면 이거 넓은 의미에서 1차 때 내용이 들어와서 한 번 더 정리됐다라고도 볼 수 있는 맥락이겠죠. 자, 지금까지 2차 가부개혁 두 개 정리했습니다. 1차는 자주적이었고 2차는 비자주적이었죠. 일본이 간섭해서 그렇죠. 사실 바로 3차로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1, 2차를 가부개혁이라고 보통 표현하고 3차를 을미개혁이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그 중간에 을미사변이라고 하는 게 발생해서 잠깐 정리하고 넘어갑니다. 자, 을미사변 쉽게 이야기하면 을미년에 1895년에 명성황후가 죽게 돼요. 그것을 을미사변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런데 이 내용이 아까 정리했던 삼국 간섭부터 쭉 맥락이 오는 겁니다. 일본이 청일전쟁에 이겨서 중국이나 여러 가지 배상금이나 기타 권리들을 가져갔는데 러시아 입장에서 일본 세력이 한반도에서 커지는 거 싫어서 러시아, 프랑스, 독일이 함께 일본을 간섭하게 됩니다. 견제하게 됩니다. 자, 그러한 모습에 따라서 일본이 러시아에 대한 강한 불만들을 갖게 되고요. 그 불만이 어떻게 현실이 표출이 됐다? 친러파 세력으로 대표적인 명성황후를 제거함으로써 한반도에서 자신들의 세력을 키워나갔다라고 보면 되겠죠. 밑에 자료는 민비가 죽게 되었을 때, 명성황후가 죽었을 때 어느 쪽은 아쉬워하고 슬퍼하고 어느 쪽은 아쉬워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이미 이무군란 시기부터 명성황후에 대한 불만들이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에 양면적인 평가들, 양면적인 입장들이 존재하고 있었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넘어가서 을미개혁 보겠습니다. 이거 넓게 보면 가보개혁 3차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헷갈리지만 1, 2차 가보개혁, 그 다음 3차는 3차 가보개혁 혹은 을미개혁이라고 부릅니다. 좀 복잡하죠. 어쨌거나 가보개혁의 연장선에서 보시면 되겠고 을미사변 이후에 있었던 개혁이다. 마찬가지로 정부 주도화 개혁입니다. 자, 이 개혁은 6.1준이 이끌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내용들, 자, 여러분이 그냥 단순 암기가 가깝습니다. 기억해 주셔야 되는데, 1차, 2차, 3차 다 구분해야겠죠? 자, 태양력을 사용했다라고 하는 건, 오늘날의 태양력 사용하고 있으면 일반적인 달력에 해당되고요. 그 전에 예를 들어 얘들아, 뭐 제사 지낸다라고 하는데, 뭐 음력 몇 월 며칠이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음력은 달과 지구의 관계를 이용하는 거고요. 태양력은 지구와 태양의 관계를 이용해서 네, 일자를 매기는 겁니다. 오늘날엔 대부분 다 태양력 씁니다. 근대 시기에 태양력 적용하고 있는데 지금과 같은 시간, 일자를 기준하는 방식이 적용되고 있구나라고 하는 거 확인해 볼 수 있고 건양이라고 하는 연호를 사용하게 됩니다. 을미개혁되어. 자, 또한 획기적인 변화로서 단발령이 실시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조선시대의 남성들, 청소년들을 봤다, 혹은 성인 남자들을 봤다, 다 머리 기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을미개혁을 통해서 성인 남자들도 머리카락을 자르도록 시키게 되고요. 이 과정에서 여러 가지 반발들이 있긴 했지만, 현재 선생님 머리처럼 일반적인 남자들의 머리카락 길이가 짧아지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우리나라 안에서요. 자, 그래서 단발령을 실시하는 모습들. 양반 유생들이 자기들의 신체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신성한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굉장히 큰 반발을 했거든요. 때문에 고종이 손수 먼저 머리카락을 잘라서 모범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일부 양반들도 이 단발령에 따라서 뭔가 변화를 뭐 이렇게 보여주기도 합니다. 자, 또한 종두법은 뭐냐? 뭐 소의 뭐 유전자를 활용해서
원래 우리 몸에 천연두라고 해서 막 두드러지기처럼 나는 거 있어요. 그런 것들을 치료할 수 있는 서양식 의학을 도입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또한 우편사무가 재개됩니다. 우편사무, 우리나라 최초의 우체국 언제 탄생했었죠? 뭐라고요? 갑신정변 때 우정총국 축하형 기억납니까? 그때 처음으로 우체국 생겼었는데 갑신정변을 계기로 문 닫았어요. 그 다음에 다시 재개되는 거예요. 언제? 1895년 을미개혁 때. 자, 이러한 을미개혁은 자, 이전의 갑오개혁처럼 여러 가지 변화들이었다. 굉장히 큰 변화에 해당됐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특히 단발령에 대한 불만으로 양반들의 저항이 발생하게 되겠고, 자, 그것이 뭐다? 을미의병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을미의병의 배경은 아까 정리했던 을미사변과 단발령이다라고 보면 됩니다. 이 두 가지가 기본적인 배경이 돼서 을미의병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을미년만 해도 을미사변, 을미개혁, 을미의병 뭐 이런 사건들이 또 복합적으로 발생 있음을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자, 계속 이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단순하게 보시면, 자, 여러분이 고종이라고 생각해 봐요. 명성황후가 을미사변을 계기로 죽게 되었어. 그럼 나도 언제 죽을지도 모르잖아. 어떤 생각 갖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자기도 죽게 되겠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자기의 신변을 지키기 위해서 어디로 간다?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신하게 된다. 그것을 아관 파천이라고 부릅니다.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갑오 을미개혁, 갑오개혁 크게 세 차례 과정을 정리했죠. 이것에 대한 평가입니다. 즉, 의 및 한계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자, 의 첫 번째 뭘까요? 네, 이전에도 이야기했듯이 갑신정변의 요구들의 일부가 자, 뭐 동학농민운동에 전해지진 않았지만 후대였기 때문에 1884년이었죠. 동학농민운동에도 영향을 줬겠죠. 넓은 맥락에서. 자, 근데 동학농민운동 우리 지난 시간 하면서 신분제 폐지나 평등한 사회에 대한 요구들이 있었는데 그것이 어디로 들어왔다? 가부개혁에 들어왔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계속 전의 사건이 후대에 자꾸 영향을 주면서 근대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거고요. 평등한 사회 모습들 1차 가부개혁 때 특히 법적인 신분제가 폐지되는 내용들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렇지만 갑오개혁에 대한 한계 지적해 본다면, 자, 1차 갑오개혁 때는 자유로웠지만, 2차 갑오개혁 때는 청일전쟁에서 승세를 잡은 일본이 크게 개입하게 되는 모습들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자주성이 상실된 부분들이 존재했고요. 갑오개혁 자체도 일본의 강요로 시작되었기 때문에 일본의 간섭 속에서 넓게 진행되었다라고 해석해 볼 수도 있기도 합니다. 자, 또한 이 자체는 정부 주도하의 개혁이었기 때문에 민중들의 입장이 제대로 반영되는 경우가 좀 적었다라고 하는 해석도 내려볼 수 있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위로부터 개혁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전에 배웠던 갑신정변하고 굉장히 비슷하다라고 볼 수 있겠고 우리가 이전에 배웠던 뭐하고 완전 반대죠? 동학농민운동하고 반대다라고 또 해석을 해볼 수도 비교를 해볼 수도 있는 겁니다. 자, 결국 오늘 가보기요. 크게 세 개로 구분해 달라라고 하는 이야기 하는 거고요. 1차, 2차, 3차 여러분 교과서 128쪽에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 참고해서 여러분이 정리하시면 또 될 것 같습니다. 자, 가보 을미 기억에 대한 다른 견해 이건 다른 교과서 자료 중에 하나입니다. 그냥 눈으로만 보고 넘어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학습지 빈칸 참고하고요. 네, 여러분이 스스로 한 번 더 복습의 의미로 한 개 한 번 더 정리해보면 복습의 의미로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일시정지 활용해서 같이 푸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보면 12번 문제부터 바로 풀어볼 건데 군국기무처 회의 모습이 나옵니다. 자, 군국기무처 나오면 자, 무슨 개혁이라고 이야기했죠? 1차입니다. 1차. 1차 개혁 때 내용들 골라내면 되겠죠. 자, 대표적으로 어떤 게 정답으로 보일까요? 네, 과부, 제가, 허용, 쉽게 이야기해서 신분제, 노비제 이런 것들이 폐지되는 모습들이 1차 때 주로 보이고 있습니다. 자, 넘어가서 33번 보면요. 김홍직과 박영효 중심의 내각이다 라고 하는 표현도 있고요. 수령의 권한을 축소시켰다.
재판소를 설치했다. 쉽게 이야기해서 2차 가보개혁의 내용으로 관련된 것을 골라내면 되겠죠. 정답은 5번 골라내면 되겠고, 자, 넘어가서 33번 문제 보시면, 자, 지금 이 내용 자체가 뭘까요? 네, 쉽게 이야기해서 홍범 14조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네, 갑오 2차 때 발표된 내용이다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러면 정답 자체가 1번으로 골라내면 되겠죠. 그래서 갑오개혁하면 여러분 1차 때 회의처였던 궁극기무처. 궁극기무처 자체가 자율성을 갖고 있습니다. 자주성을. 일본이 간섭하지 못하고 우리끼리 회의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나라가 개혁하는데 우리끼리 회의해서 결정해 나가고 있고 1, 2차 꼭 구분해 주셔야 되고 물론 3차의 내용 당연히 구분해야겠죠. 네, 홍범 14조 2차 때 내용으로서 요 내용이 갑오개혁의 핵심이다라고 하는 거. 자, 요거 이전 화면에서 보여드렸던 거요. 1894년에 그게 세계의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기억합시다. 가보을미개혁 크게 세 개의 과정으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쉽게 본다면 1차 가보개혁 때 네, 청일전쟁을 일본이 바빠서 개입 많이 못했어요. 그래서 자주성을 갖고 있고요. 군국기무처에서 회의했다는 자체가 우리나라 일을 우리나라끼리 회의했다는 거죠. 네, 자주성을 갖고 있는 겁니다. 네, 2차 때는 상대적으로 청일전쟁에서 일본이 승리를 잡게 되면서 간섭을 보다했기 때문에 자주성이 상실되었고요. 그렇지만 네, 1차 가보개혁의 내용들 다 정리해서 2차 가보개혁 때 홍범 14조라고 하는 것으로 발표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편의상 문제 같은 데서 1차 내용과 2차 내용 구분하셔야 되고 3차 개혁 다른 표현으로 을미개혁이라고 부르는데 을미사변 이후에 추진된 개혁이었죠. 그래서 대표적인 내용 중에 하나는 단발령이었다. 이 단발령은 이후에 양반사회 불만을 초래하게 돼서 결국 어떻게 된다? 의병으로 전개되기도 하는 그런 맥락으로 연결해 보면 되겠습니다. 네, 맥락을 쭉 정리해 본다면 3단원 우리가 흥선대원군 시기에 서양 세력과 갈등하던 그런 모습들부터 쭉 해서 1894년 마지막 사건인 갑오개혁까지 다루고 있는 거고 요 같은 해에 청일전쟁도 발생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같이 기억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해본다고 했는데 벌써 30분 지났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갑오 개혁의 내용들을 정리해 봤고요. 네, 수업 중에 다시 다룰 여유가 없을 것 같습니다. 5반과 같은 경우 그래서 이걸 꼭 수업용으로 활용해 주시고 다른 친구들은 복습 용도로 이 영상 활용해서 여러분 공부하실 때 조금이나마 도움 됐으면 좋겠어요. 자,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안녕.